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일 월요일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4조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자 증세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중산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예산안입니다. 이를 놓고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와 격돌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워싱턴 이강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4조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이 기본 기조입니다. 대학생 학비 지원과 활발한 인프라 건설 등 사회 분야 지출 확대와 함께 군사비 지출도 늘리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 부자들과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늘리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I'm going to keep fighting to make sure that every American has the chance not just to share in America's success, but to contribute to America's success. 그러면서도 중산층에 대해서는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점도 오바마 행정부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회복 중인 미국 경제를 다시 어렵게 하고 오히려 중산층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며 오바마 예산안 저지를 선언했습니다. So what I think the president is trying to do here is to again exploit envy economics. This top-down redistribution doesn't work. 내년 회계년도 재정 적자가 4,700억 달러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오바마 행정부 설명에 대해 공화당은 그 반대라며 비판합니다. 미국 정치권이 양보 없는 예산 싸움을 예고하면서 우방국 안보 등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강덕입니다. 보스턴을 비롯한 북동부에 일주일도 안 돼서 또다시 거대한 눈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올해 첫 눈폭풍에 의한 눈이 녹지 않은 상태인데요. 이 9개 주에 눈폭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학교가 문을 닫고 항공편 수천 편이 결항됐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미 북동부에 또다시 강력한 눈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지난주 올해 첫 눈폭풍이 최고 90cm의 눈을 내린 지 일주일이 채 안 돼서입니다. 이번 눈폭풍은 매사추세츠, 메인 등 북동부 해안부터 오하이오 등 중서부 내륙까지 9개 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눈의 양은 최고 50cm 내외로 지난번보다 많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된 추위로 지난번 눈이 녹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We were still working late into yesterday afternoon, trucking a lot of snow out of the area, making every effort to get ready for this snow. 강한 바람 속에 이미 영하권인 기온은 현지 시간으로 밤이 되면서 지역에 따라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돼 도로 결빙 현상이 심각할 전망입니다. 도로 곳곳에 차가 늘어서 있고 네브라스카주에서는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시카고와 뉴욕 등의 주요 공항에서는 항공편 3,600여 편 이상이 취소됐습니다. We thought we would be home today. But it's not turning out that way, so we're standing in line now waiting for our voucher to get a hotel. 지난주 눈폭풍 때 통행 금지령이 과잉 대응 논란을 불러온 바 있어 통행 금지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당국은 최대한 집 밖으로 나오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에스터입니다. 뉴욕시의 식수 수원을 변경하는 대규모 공사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앞으로 장장 8년간에 걸쳐 진행될 이번 공사엔 약 15억 달러의 예산이 투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대규모 수도관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뉴욕시의 식수원을 변경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This is the biggest repair job ever to a tunnel that New York City has. 뉴욕시의 식수 공급은 원래 뉴욕주 북부 지역에 위치한 저수지에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관이 노화됨에 따라 남쪽의 델라웨어로 식수원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델라웨어의 일부 식수관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해 우회관을 만들어 뉴욕시까지 연결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ight now we are down 280 feet. We are going to 675 feet deep. 이번 프로젝트는 15억 달러의 예산을 들여 앞으로 최소 8년간에 걸친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And the city water supply is absolutely a wonder of the world. 2022년 완공 예정 전까지 만일의 경우에는 다른 수로를 이용하여 물을 공급할 수 있어 시민들에게 물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공사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선거구는 제10주구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한인시의원 후보가 출마하는데요. 힘겨운 선거전이 되겠지만 현직 유력 의원으로부터 지지도 이끌어내고
막판 대반전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직 LA 시의원이 그레이스 유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전 LAPD 경찰국장이자 제8지구를 관할하고 있는 버나드 팍스 LA 현 시의원은 오늘 공식 기자회견에서 10지구는 개인이 아닌 공익에 앞장서는 시의원이 필요하다며 유 후보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I think she gives us a great chance in the 10th district to bring back the word public in public service. 한인타운 중 가장 많은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LA시 10지구는 현재 시의회를 이끌고 있는 허브 웨슨 시의장이 10년 동안 연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력으로만 봤을 때 그레이스 유 후보에게 이번 선거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지난 2011년 당시 웨슨 시의장의 득표율은 73.43%, 압도적인 표차로 예비선거에서 재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득표수는 10,000표를 넘지 못했습니다. 유 후보는 남은 기간 한인 유권자 등록이 활발히 전개되고 예비선거에서 3, 4천 표 이상의 득표가 나온다면 시너지를 얻어 결선에서 승부를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후보 등록에 필요한 500명을 넘어 1,000명 이상의 후보 지지 서명을 확보하며 모금하는 금액보다 2배 이상의 지원금을 선거관리국으로부터 매칭받을 수 있게 된 점도 유 후보가 유리한 점 중 하나입니다. CD10 residents have been neglected. People are hurting. They want the city to work for them. It's not working. I want to go in there and make those changes. 한편 오늘 유 후보를 공식 지지하는 기자회견에는 팍스 시의원 외에도 루벤 헤르난데즈 라티노 장애인협회 그리고 KCCD를 비롯한 한인 커뮤니티 리더들도 참석해 유 후보 선거 캠프에 힘을 더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지난 중간선거에서 한인 정치계의 또 하나의 쾌거는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한인사회 처음으로 카운티의 최고 수장격인 슈퍼바이저를 탄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62%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오늘은 미셸 스틸파 오렌지 카운티 2지구 슈퍼바이저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말이죠. 그 슈퍼바이저직에 대한 그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이 어떤 자리고 어떤 일을 앞으로 하게 되는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일단 와서 이제 슈퍼바이저 된 지 지금 2주 반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 2주 반 정도 동안에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조정복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세금 문제만 했으면 됐는데 이번은 모든 살림을 다 맡아서 하는데요. 네. 진짜 뭐 경찰국은 경찰국대로, 그러니까 검사장은 검사장대로, 네. 또 뭐 소방국, 병원 다 이 디파트먼의 헤드들은 자기네 디파트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디파트먼이 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들 밑에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의 예산을 작정을 하고 네.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월급을 그러니까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뭘 잘못했을 적에 고소를 당했을 적에 그 고소를 세틀을 할지 아니면 계속 콜트에 끝까지 갈지까지 결정을 하는 그런 담당을 하기 때문에 네. 진짜 너무 많은 그러니까 살림 예산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살림에 다 그러니까 쉽게 보면은 그냥 그 가정의 가정주부 네. 모든 네. 일을 다 맡아서 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계에 입문하실 때부터 공화당이셨고요. 역시 이번에 그 슈퍼바이저직도 공화당 후보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사실 한인들이 그 공화당원이었던 분들이 꽤 많았었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점점 그 민주당원들이 한인 사회의 유권자들 중에는 압도적으로 많아지는 그렇죠. 그런 결과를 낳는데요. 그런 면에서 그 당과의 관계 설정 이런 부분도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그 다른 한인 정치인들과 만났을 적에 항상 의논하는 게 굉장히 그 라인이 굉장히 그러니까 띵하다고
볼 네.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그 소수민족을 위한 당이 아니다라든지 그런 말을 들을 때가 많아요. 네. 근데 사실 그 policy를 보고 볼 적에 사실은 공화당 쪽이 좀 더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가깝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네. 생각해요. 일단 생각하는 거는 비즈니스 쪽으로 네. 세금을 좀 적게 해가지고 모든 그 개인 그 납세자들에게 좀 더 많은 프리덤을 주자. 그게 역시 공화당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스쿨 초이스라든지 네. 부모님에게 학교를 추스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제는 네. 그런 식. 그러니까 모든 거를 볼 적에는 사실 공화당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에 더 가깝다 생각을 하고 싶은데요. 네. 딱 하나는 지금 이민국 그러니까 네. 이민에 관한 문제. 모든 이민자들이 굉장히 제일 센시티브한 이슈가 이민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공화당 내에서도 중도에서부터의 그 완전 보수까지가 굉장히 갈라지는 게 그렇습니다. 이 완전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민이 여태까지는 가족 초청에 의한 이민들이 더 많아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거를 줄이면서 이제는 좀 더 그 쿼터 시스템을 공부, 교육을 많이 받았다든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더 주제는 그런 네. 게 이제 보수가 얘기를 하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저도 보수에 들어가지만 이게 미국 자체가 이민이 가족 이민에서부터 시작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서 그거를 막고 그냥 교육 수준에서 지금 사실 가족 이민 온 사람들도 저희가 1세들을 볼 적에는 하루에 18시간씩 일하시면서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고 미국 사회에 이민 오신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도움이 됐지 절대 해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네.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저희 같은 경우는 중도 노선에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희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 양쪽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고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저희 공화당 내에 있는 우리 정치인들 네. 더더군다나 오렌지 카운티에 공화당이 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대화할 적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양쪽에 그러니까 의견 차이를 좀 더 가깝게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했으면 가깝게 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항상 의논하는 거죠. 네. 이제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예, 어떤 일에 주력하실 계획이십니까? 제일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과의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일단 제 그 디스트릭 안에 시가 10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10개에 나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은 그 모든 주민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모든 주민들은 못 만나겠지만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고요. 네. 또 하나는 10개 시에 시마다 시장하고 시의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사실 그 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때문에 같이 의논할 수 있는 거를 1년에 4번 정도는 그 Mayor's Breakfast를 만들어서 같이 의논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월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